자, 두 분의 오늘 또 승부기업. 정경민 사장은 삼성 SDS, 네. 김현민 기자는 하나 머티리얼스 쪽으로 네. 가시는군요. 삼성 SDS 너무 피해 가시는 거 아닙니까?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멋있다. 저는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좀 준비를 해왔는데 어쨌든 이것도 좀 호응을 맞춘다고 제가 뭐 물질이잖아요. 그렇죠, 뭔가 재료, 머티리얼. 뭐 소재 이런 거 만드는 회사.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쿼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모성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. 세라믹 뭐 네, 세라믹, 실리콘 뭐 이런 다. 거 이제 만드는 회사가 하나 머티리얼즈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야말로 이제 계단식 실적 성장이라는 게 뭔지를 가장 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소재 기업이 바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작년에 매 분기 그냥 매출액이 꾸준하게 이제 외형 성장을 조금 이루면서 상당히 이제 좀 고성장을 좀 만들어 좀 냈었는데 올해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성장이 좀 나타날 거로 보여지고요. 특히나 이제 실리콘, 뭐 실리콘 카바이드 이런 소재를 활용한 이제 SiC 링이 새로운 이제 매출적으로 좀 부각을 받으면서 사실은 지금은 이제 SiC 링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도쿄 일렉트론 이쪽으로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공급처가 미국이라든지 중국으로 이제 다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농후하다.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번 주에 그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통과가 좀 됐고 그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.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좀 한다면 외형 성장이 올해도 이제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.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미세 패턴 그다음에 낸드 고단화 그리고 이제 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출력 플라즈마 이런 이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식각 장비 중요소 오늘 제가 아까 이제 뭐 쿨런트 말씀드렸지만 이 식각 장비가 정말 좀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 칠러가 사실은 이제 냉각수가 없으면 이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이슈가 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이 식각 공정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.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또 소모성 부품이 바로 이제 SiC 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상당히 좀 높을 거다. 2022년 기준으로 이제 예상치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1,000억을 이제 상회할 걸로 그런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또 4월부터는 어쨌든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할 거고 네. 본격적인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1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좋지 않은 와중에 더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. 올해는 또 500억 원 규모 이상의 또 설비 투자도 예고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또 소위 말해서 이제 Q가 좀 증가하는 그런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겠다.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가격 전략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뭐 55,000원에서 56,000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설정을 좀 해드리고요. 오늘 뭐 미국장에서 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하락 출발하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네.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는 63,000원, 손절 가격은 5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네,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픽은 하나 머티리얼스고요. 지금 화면 내용 나가고 있습니다. 주말을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네. 저 기업에 대해 관심이 네. 두면은. 자,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금요일은 이벤트 없으실 네, 거고. 오늘은 이벤트 없고요. 이제 네. 4월이 시작됐으니까 또 희망찬 좀 봄볕 뜨는 시장이 좀 또 연출이 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월요일에 뵐게요.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정경민 차장은 오늘 삼성 SDS? 예, 갑자기 여기서 이 대형주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상속세 이슈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컸죠. 사실 그게 가장 큰 악재였죠. 네. 수급적으로 아니 저기 그치. 삼성과 일쪽에서 저거 팔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뭐 제가 단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SDS를 건드린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예,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럴 것 같고 네. 역시 뭐 좀 합리적 판단. 네네. 그리고 규모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로봇 관련된 사업의 가장 큰 수혜주입니다. 근데 이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. 많이. 네. 네.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 연간 뭐 조 가까이 1조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을 벌고 뭐 15조 정도의 이제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각되는 게 다른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적을 뿐이지 사실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의 가장 핵심은 삼성 SDS가 사실 거의 다 한다라고 보셔도 무관한데 요게 이제 외부로 그러면은 브레인 그렇죠. 왜냐하면 역할을 해야 이게 되니까. 상시 인터넷으로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
휴대폰하고 뭐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하고 연결되는 그 IoT 뭐 그 개념이 아니라 상시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네트워크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로봇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외부에 알려진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인원의 TF들이 지금 SDS에 로봇 관련돼서 좀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사실 뭐 제 옛날 동기들한테도 이제 조금 기동량을 한 부분도 있고. 정엽 씨는 삼성증권 네, 출신이십니다. 삼성에 근데 뭐 아직까지 이제 연락되는 몇 안 되는 친구들한테 이제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뭐 주가도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. 여기서 뭐 더 빠질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낮은 상태라서 뭐 물론 이제 오늘 관심을 표명을 합니다만 이제 물려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를 좀 해드리고 싶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꺼내본 카드였습니다. 일단 뭐 실적도 좋고 뭐 밸류도 좋았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가장 문제됐던 부분은 이제 삼성 일가에서 매도가 나온다면 블록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뭐 이런 실적이나 가치랑 상관없이 수급적으로 악재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긴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만 그게 네. 이제 거의 9분 응선은 넘었다고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이런 캡티브 마켓이라 그러잖아요. 삼성 네. SDS라 그러면 뭐 삼성전자, 뭐 삼성화재, 삼성생명, 뭐 삼성증권 뭐 이런데 이제 가면서 거기에 이제 IT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해주면서 이제 계열사의 어떤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신규 쪽 투자가 굉장히 좀 약했어요.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.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이제 그 계열사 투자 그리고 계열사 이외의 투자 좀 늘어나면서 지난 2년간 나왔었던 감익 구간이 올해는 이제 증액 구간으로 다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 제시한 것도 매출이 15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대. 그러면 캡티브 마켓을 이렇게 짱짱하게 가지고 있는 삼성그룹 내에 뭐 1조대 영업이익을 보이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0조다? 좀 비싸 보이지 않아요? 뭐 네. 지금 뭐 굉장히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파악할 수 있겠고.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정책 중에 이제 DNA라고 이제 지난 월요일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데이터 네트워크 AI입니다. 그러면 데이터 네트워크 AI면 SDS만큼 정부랑 또 친밀하게 그동안 해왔던 이제 그런 회사도 잘 없을 거예요. 물론 네. 이제 뭐 KT 정도는 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핵심적인 데이터를 만지는 사업은 SDS를 능가하는 회사는 사실 국내에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뭐 물류나 뭐 클라우드, 데이터 센터 이런 전반적인 사업 골고루 작년에 나름 좀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올해도 그 탄력을 이어서 지금 다른 그냥 제조업, 우리 지금 자원 얘기하고 있는데 제조업과는 상관없잖아요. 이런 쪽은. 그렇다 그렇죠. 보니까 또 이제 뭐 마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핵심은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부분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게 5G 사물 인터넷과는 다르게 6G랑 연결되는 상시 인터넷망으로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보안적인 문제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하는 이게 로봇을 사용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만약에 로봇을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사용처가 각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. 그럼 네. 이제 그 개인의 그 데이터에 맞게 또 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이제 가장 좀 데이터 사업 중에서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. 뭐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. 주가는 한참 무거워져 있다. 지금 주가는 굉장히 무거워져 있는데 조금씩 이제 쇼커버링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블록딜도 지난 3월 말에 한 차례 크게 좀 나온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제가 이제 조금 여기저기 이제 추측컨대 거의 90% 이상의 좀 매물화될 가능성은 이제 다 나왔다 이렇게 좀 네.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2019년 정도의 실적만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하락이 시작됐던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요. 대형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물려 계신 분들한테도 좀 의미 부여를 해드리고 싶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무겁지만 삼성 SDS를 한번 환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. 삼성전자의 로봇 이슈하고 직접 다 있고, 네. 그다음에 이제 삼성 그룹사들은 이제 상속세와 관련된 오버행 이슈는 희박하고 네. 거의 다 가능성, 나왔고. 네. 예. 너무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. 사실 지금 이제 신정부의 그 어떤 정책, 디지털 정부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 오히려 관련주는 이런 기업이 아닌가? 그렇죠.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일하는 거는 이런 기업일 거예요. 안내비라기보다는. 네. 자, 거기까지 네. 삼성 SDS 들어봤습니다.